가기사는 증시 각도기. 네, 안녕하세요. 전투자 증시 나침반 안지원입니다. 가기사는 각도기 각산준입니다. 네, 얼마 오늘은- 만이냐 이것이. 어떤 정말 게요? 각이 좀 살고 있어요. 조만간에 교만한 저의 모습을 확인하실 수도 있지 않을까? 한 800만 가면 상당히 교만해질 것 같은데. 오늘은 사실 그 보유 종목들의 성과가 좀 괜찮아서 시장이 마이너스 1%대에서 계속 반등을 슬금슬금 했잖아요. 네. 그만 올라가줘도 될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좀 계속 지수가 들더라고요. 예, 그렇게 지수가. 겉은 양의 탈에서 그렇게 악마 같은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까? 다른 분들은 악마 어쩌라고. 같나요? 그러면 안 되죠. 네. 알겠습니다. 근데 사실 오늘 되게 억울한 장 아닙니까? 그 중국 분위기가 진짜 좋아지고 있거든요. 그쵸. 시진핑 발언도 이제 했죠. 외통수 걸렸어. 우리 계속 외통수 이거 어떻게 할 거야? 이랬는데 이제 본인들도 이제 못 견디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뭐가 막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공장 가동률도 이제 막 돌리려고 하는 거고, 제일 핵심이 뭐냐면 리커처 총리가 계속 얘기하지만 빨리 운행해라, 물류해라. 지금 그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물류만 돌면은 산업은 돌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실제적으로 락다운의 영향이 상당히 감소하는 상황이 있지 않겠는가. 소비는 문제가 살아남아 있지만. 네, 락다운 움직임도 많이 해제가 되고 있는 게 사실인 것 같아요. 네. 우려의 정점은 일단 지났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일단 오늘 시장 먼저 간단하게 브리핑해드리면 덕분에 미국 시장 대비 우리는 선전했죠. 예, 네. 금요일날 나스닥 마이너스 4% 빠지는 거 보고 깜짝 놀랐는데 저는 겁은 안 나더라고요. 오늘 이럴 것 같은 느낌? 음, 벌써 좀 교만해지지 않았습니까? 시진핑 발언 때문인가요? 아니 뭐 그냥 느낌적 느낌적. 느낌? 네. 네. 예, 오늘 코스피 아주 선방했죠. 0.3% 하락, 코스닥도 0.3% 정도 하락을 했습니다. 뭐 여전히 개인만 사는 모습은 계속되고 있고요. 오늘 업종 보면요, 의료 정밀 섹터가 제일 많이 올랐습니다. 덴티움이 4.7%나 상승을 했는데요. 오스템 임플란트가 지금 거래 재개가 됐잖아요. 네. 예, 지난주에 많이 빠졌었는데 오늘은 반등을 했습니다. 예, 오스템 임플란트가 조금 반등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다른 치과 관련주들이 전부 다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네. 그래서 의료 정밀 섹터가 1위를 기록을 했고 음식료 섹터가 2위를 기록을 했습니다. 5월 9일이 이제 러시아의 2차 대전 승전 기념일이잖아요. 예. 이때를 기점으로 전면전을 선언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영국 국방부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다시 이제 전쟁 리스크가 커지면 또 농산물 가격이 또 출렁되지 않을까 이런 우려 때문에 또 음식료 섹터가 굉장한 강세를 또 보였고요. 뭐 대한제당 우선주 뭐 이런 것들은 상한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롯데칠성도 10%나 상승을 했고요. 마니커, 대한제분 다 8%, 6%씩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철강 섹터도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좀 좋은 모습을 보였습니다. 세아제강이 10%나 올랐는데 리포트가 나왔더라고요. K푸트자증권에서 여전히 저평가다라는 리포트를 내면서 오늘 10%나 상승을 했고요. 업종을 이끌었습니다. 철강주가 10%가 오르다니 대단합니다. 네. 세아제강은 최근에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한 80% 정도 연초 대비 많이 올랐거든요. 네. 근데 아직도 싸다는 리포트가 나와서 추가적으로 10%나 더 올랐습니다. 싸죠. 싸죠. 싸다고 계속 말씀드려요. 퍼 3이 퍼 6이 됐어. 비쌉니까? 네, 싸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꼭 이 대목에서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면 성장주만 가지고 2배, 3배 오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렇게 사실 안전하게 이럴 데 없는 주식 중에 하나 아니었습니까? 그렇죠. 예, 이런 세아제강, 제가 세아제강 갖고 있지 않으니까 좀 편하게 말씀드리면 너무 안전한 주식이었는데 이런 주식도 네, 잘 잡으니까 80% 수익 나지 않습니까? 이게 뭐 일론 머스크가 뭐가 부럽습니까? 또 욕먹을래나? 아니 뭐 구닥다리 들어가서 80% 100% 먹으면 되잖아요. 가능하다니까요. 예, 이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마음은 너무 편하거든. 일석이조잖아. 마음도 편하고 수익도 내고. 이런 투자를 지향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네. 네, 그리고 오늘 사실 금리가 굉장히 많이 올랐거든요. 네. 한국 10년물과 3년물이 3.37%, 3.07%, 다 3%를 다시 넘겼고요. 12bp, 11bp씩 올랐습니다. 네. 많이 급등하면 보통은 이제 은행주, 보험주들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 오늘은 둘 다 좀 하락을 했습니다. 카카오뱅크가 3%로 제일 많이 하락을 했고요. 오늘은 사실 성장주들이 좀 많이 빠졌어요. 카카오랑 네이버도 3%, 2%씩 하락을 했는데 다른 시중은행들 보면은 우리금융만 1.3% 오르고 나머지 뭐 KB, 하나금융, 신한지주 다 1% 정도씩 하락을 했습니다.
보험주도 이제 손해보험주가 좀 많이 하락을 했는데요. 현대해상이 4% 하락했고요. DB손해보험, 삼성화재가 2%대씩 하락을 했습니다. 뭐 한화생명도 1.7% 하락을 했고요. 요즘 금리가 이렇게 오르는데 보험주랑 은행주가 이렇게 떨어지는 이유에 대해서 키움증권에서 또 리포트를 냈더라고요. 네. 네, 좀 이따 언급을 드리겠습니다. 음흠. 예, 그리고 중국 시장이 오늘 홍콩 시장과 함께 휴장이었는데요. 사실 휴장이 아니었다면 오늘 지난주에 이어서 추가로 아주 큰 강세를 보이지 않았을까 네. 싶을 정도로 시진핑이 발언을 아침에 언급을 해주셨죠. 네. 예, 뭐 공정 경쟁 심사 제도를 추진해서 각종 시장 장벽을 제거해서 질서 있는 경쟁을 유도할 것이다. 뭐 이런 발언을 했고요. 그리고 29일에 이제 전면 봉쇄 해제의 필수 조건인 격리 통제 구역 안에서만 확진자가 발생하는 상황. 그러니까 격리를 하고 있는 그 통제구역 밖에서는 확진자가 한 명도 발생하지 않는 상황. 네. 이 상황이 도달해야지 상하이시에서는 이제 통제를 좀 풀겠다라고 언급을 했었거든요. 이런 상황이 29일에 달성이 됐습니다. 네. 봉쇄 지역 이외의 확진자 수가요. 25일에는 217명이었습니다. 계속 뭐 170명, 190명, 108명 이렇게 조금 줄다가 29일에는 0명을 달성을 했습니다. 네. 네, 이렇게 되면은 이제 뭐 완화를 하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조금 올라오고 있고요. 국내 중국 소비주들도 조금 반등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30일에는 상하이시 확진자 수가 7,870명 나왔습니다. 4월 2일 이후로 가장 낮은 수준까지 떨어지면서 조금 완화에 대한 기대감이 생기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상하이시 당국이 화이트리스트를 1차, 2차에 걸쳐서 배포를 했는데요. 기업들의 조업 재개를 허용을 하는 리스트입니다. 허용 기업 수가 지금 1,854개까지 늘어났고요. 1차로 허용된 화이트리스트에 포함된 곳은 666곳이었는데 여기엔 테슬라와 TSMC 공장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2차는 1,188곳 정도가 되는데요. 일단 1차 조업 재개 대상 기업 중에 80% 이상은 이미 조업을 재개를 했고요. 상하이 자동차나 테슬라 같은 경우에는 완성차 출하까지 이미 시작을 했다고 합니다. 네. SMIC도 설비 가동률 90% 이상 유지를 했다고 하니까 기업들의 지금 조업 재개도 상하이시 내에 있어도 다시 이제 완화가 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저녁 미국에서 어떻게 영향을 미칠지 상당히 중요하겠네요. 애플과 테슬라 주가를 중국과 연계해서 안 볼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난 주말에 빠진 거 부분도 이 부분에 좀 영향을 미쳤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셧다운, 공장 네. 셧다운과 공급 적체, 그래서 2분기 전망에 대한 어두운 전망들 이런 게 영향을 미쳤으니까 이 부분들이 어떻게 시장에서 반영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중국 마감은 없습니다. 중국 시장이 없었기 때문에요. 네, 네. 내일도 없겠죠. 그렇습니다. 네, 뭐 월화수 계속 휴장이더라고요. 중국은. 네, 예. 5월 1일 노동절. 네. 네, 목요일은 우리가 휴장이죠. 그렇죠. 우리는 어린이날. 어린이날입니다. 네, 예. 자, 우리 어린이날 오늘 댓글 한 50개 넘게 그 오전 방송 이후에 오셨는데 해달라는 분이 많았어요. 사실은 FOMC 회의가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제가 생각하기에 근 몇 년 동안에 가장 중요한 FOMC가 아닐까 싶습니다. 한 5년을 통틀어서 이번 FOMC처럼 중요하게 느껴지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번에 유력한 그 미국 투자자 한 분을 데리고 같이 라이브로 아침 9시에 여러분을 만나뵐까 하고 있습니다. 목요일에요? 목요일. 대신 전 6일 날 안 나오게요. 오케이? 휴가 쓰십니까? 쓰려고. 아. 오늘 오케이 해주시면 제가 쓰겠습니다. 제가 오케이 하면요? 그럼요. 노하면 안 쓰시나요? 네. 네. 어떻게 하실 거예요? 네, 쓰시죠. 감사합니다. 쉬실 때가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땡큐. 네. 예, 이어서 이제 철강 업종 중에 세아제강 케이프 투자증권에서 리포트가 나왔는데요. 여전히 싸다라는 의견입니다. 지금 미국 내 유정용 강관 부족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미국 열연 가격도 지금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에 강세를 보였는데 또 1분기에는 또 말에 갈수록 조정을 받았다고 해요. 근데 북미 강관 가격은 꾸준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세아제강의 미주향 유정용 강관 매출 호조가 지속될 것이다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네. 네, 그래서 여전히 최근에 80% 올랐는데 그래도 저평가다라는 의견이었고요. 다만 목표가가 19만 원으로 제시를 했습니다. 아직 근데 상승 여력이 10%도 안 남았기 때문에 거의 뭐 케이프투자증권 의견으로는 거의 뭐 목에 찼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LNG 수입에서 얘네가 만든 파이프로다가 옮겨서 배에다 싣겠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네. 터미널이나 배는 배도 만들어야죠. 배도 만들어야 될 것 같은데. 네, 지금 뭐 수주 많이 나올 걸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네, 상반기까지는 적자일 겁니다. 네. 네.
예, 그리고 이제 금리가 이렇게 오르는데 은행 업종을 한번 점검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중 5대 은행의 4월 말 가계대출 잔액이 나왔습니다. 702조 원 나왔고요. 예. 3월 대비 1조 감소를 했습니다. 지금 Q가 줄어들고 있는 모습이죠. 감소하는 거 보기 힘든 일일 텐데. 네, 지금 뭐 부동산 시장이 계속 이렇게 화랑을 보였으면은 그래도 뭐 대출 계속 늘어났지만 지금 금리도 오르는데 부동산이 조금 주춤하다 보니까 지금 대출을 적극적으로 못 하고 있는 모습인 것 같아요. 1월부터 감소 추세는 이어지고 있었는데요. 1월 달에는 전월 대비 1.36조, 그러니까 1조 3,600억 정도 감소를 했고 2월 달에는 1조 7,500억 정도 감소를 했고요. 3월 달에는 좀 많이 감소했습니다. 2조 7,400억 정도 감소했는데 4월 달에는 1조 정도 감소를 해서 4개월 연속으로 지금 감소를 하고 있고요. 네. 예, 근데 이제 HSBC는 그래도 시중은행 목표가를 오늘 상향을 시켰더라고요. KB, 신한, 하나, 우리 다 목표가를 상향하고 투자 의견도 매수로 유지를 했는데 키움증권에서는 조금 반대 의견이었던 것 같습니다. 급격한 금리 인상은 은행의 순이자 마진은 단기적으로는 긍정적이지만 금융 불안정성을 높일 수 있다라고 지적을 했고요. 신규 대출 금리가 상승하면서 부동산 투자 수요를 억제하고 부동산 침체로 이어질 경우에는 부동산 대출 및 PF의 부실 가능성이 있다라는 언급을 했습니다. 저는 이걸 현장의 눈으로 바라보아야 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일단은 그 부동산은 저는 이렇게 보는 게 현실적으로 맞을 것 같습니다. 대출 없이 플레이하는 시장은 살아있을 것이고 더 오를 수도 있다.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걸 프라임 시장이라고 표현되는 굉장히 고가형 빌딩이나 고가형 주택 있지 않습니까? 그쪽은 랠리가 더 이어질 가능성도 있어 보인다. 자금의 흐름으로만 봐서는. 그런데 레버리지를 창출시켜서 거래하는 쪽은 상당히 어려울 수 있다 라고 보여주고, 지금 현장에서의 PF와 실질 금리가 프라임의 대출 금리가 급격하게 올라가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국채 10년물이 얼마죠? 금리가? 3.3 몇 %. 네, 그렇죠. 자, 그러면 부동산 대출 얼마일까요? 프라임 쪽이 이제 4% 넘어간다는 얘기가 나오는 거지. 국채가 3%인데 3년물도 그렇잖아요. 거의 3%잖아요. 그러면은 부동산 대출은 4%가 넘어가는 게 자연스러운 것일 것이다. 그런데 그것도 우량한 게 4%대일 것이고, 그러면 약간 비우량, 약간의 리스크가 느껴지는 그런 건 얼마가 될까요? 6%, 7%, 8%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조금 위축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레버리지를 써야 되는 시장은 위축될 것이다라고 보는 게 현재 금리 상황에서는 뭐 합리적인 추론 아닐까 싶습니다. 네, 뭐 이렇게 개인들의 대출 증가 여력이 이렇게 조금씩 감소하는 모습이 보이는데 기업들도 뭐 마찬가지겠죠. 비용 부담을 뭐 레버리지 높은 기업들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레버리지 죽이려고 하는 거 아니야? 금리 인상을 과열될까봐. 과열의 엑셀을 못 밟게 만드는 게 금리 인상 아닙니까? 네. 네, 그리고 보험주 같은 경우에는요, 이 손해보험사의 경우에는 특히 코로나 수혜를 좀 받았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손해율 감소 효과를 좀 많이 누렸었는데 많이 뭐 여행 안 가면서 자동차 안 탔잖아요. 네. 그러면 사고도 안 나고 그랬는데 이제 코로나가 2급 감염병으로 조정이 됐고 2분기부터는 손해율이 다시 상승세를 보일 것이다라고 그렇죠.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충분히 뭐 예상이 되죠. 예, 생명보험사의 경우에는 최근에 증시 하락 때문에 변액보증 준비금이 1분기에 좀 발생을 해서 실적이 조금 악화가 된 측면이 있습니다. 이 최저 보증 기능을 제공을 하잖아요. 네. 변액보험인데도. 그래서 이 변액보험 특성상 이 증시 흐름에 따라서 준비금을 적립을 해야 됩니다. 근데 최근에 증시가 좀 안 좋잖아요. 그 준비금 적립 때문에 실적이 조금 악화가 됐고요. 4월달 이후에도 2분기에도 이렇게 증시가 악화되면 준비금을 또 아마 쌓아야겠죠. 이런 게 또 비용 이슈로 다가올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도 보험회사 중에 약간 운용을 좀 자유롭게 해줘서 벅셔 해서웨이처럼 좀 이렇게 실적을 내고, 그럼 개이코가 싼 이유가 거기 아니겠습니까? 고객들이 좀 플로트를 가지고 수익을 내니까 딱 있는 돈만 받고 추가적인 비용 안 받아도 돌아가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렇죠. 구조는 정확히 모르겠으나 걔네들 개이코가 싼 데는 이유가 있겠지. 무슨 직판이고 온라인이라서도 싸겠지만 싸게 유지할 수 있는 것은 운용하는 돈으로 돈 남기면 뭐 그렇게 비싸게 보험료를 비싸게 받을 필요가 없지. 많이 넣어주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요? 네. 아, 나 그런 거 해보고 싶어. 꿈이야. 우리도 게이코 같은 그런 공짜로 남의 돈 굴려보자. 나 한번 해보고 싶어. 예, 참 워렌 버핏이 있어서 이번에 그런 게 지금 정착이 됐던 것 같은데. 벅셔 해서웨이 지금 아마 끝난 것 같은데. 주총했죠. 예. 예, 지난 주말에 주총을 했죠. 뭐 마지막에는 마라톤 대회도 하고 그러더군요. 네. 항상 했던 거죠.
네, 부럽더라고. 근데 저는 가봐야 까막눈이라 그 멀리서 얼굴 봐봐야 보이지도 않는 거. 네. 유튜브로 보면 더 가까이 볼수 가깝지. 있어요. 그렇죠. 더 가깝죠. 네, 그래서 마음을 비웠습니다. 네. 예, 그래서 오늘 뭐 은행주들도 소폭 하락세를 보였고요. 우리금융만 1% 올랐습니다. 지난주에 횡령 사건이 있어서 시중은행 대비 더 언더퍼폼했었는데 오늘은 조금 반등을 했고요. 현대해상, 뭐 DB손해보험, 삼성화재, 한화손보, 뭐 하나생명 다 보험주들도 많이 하락을 해서 끝났습니다. 네. 항공우주가 오늘 6% 상승을 하면서 최근에 이제 이 방산업체들 주가가 굉장히 좋습니다. 연초 대비해서도 아웃퍼폼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콜롬비아의 7,600억 규모 수출이 임박했다라는 소식이 좀 영향을 끼쳤던 것 같습니다. 미국 군사 매체가 이제 콜롬비아의 차세대 훈련기로 한국 항공우주의 T-50, FA-50 기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라고 보도를 했습니다. 네. 그 콜롬비아 공군은 요 진행 사실을 부인하고 있는데 정부에서는 사실상 한국 항공기를 굉장히 선호한다라고 보도를 했고요. 계약이 이루어지면 이제 콜롬비아는 6번째 수출국이 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인도네시아, 필리핀, 이라크, 태국에 뭐 10몇 대씩, 20대씩 이렇게 납품을 했었는데요. 이제 추가가 될 것 같고요. 항공 관련주들이 이제 한국 항공우주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이 연초 대비 지금 코스피가 10% 떨어졌거든요. 코스닥도 한 12, 13% 떨어졌는데 네. 이런 와중에 45%나 상승을 했습니다. 네. 굉장한 아웃퍼폼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에 이제 항공 관련된 이슈들은요. 인수위가 4월 25일 날 한미 상호 국방 조달 협정 추진 소식을 발표를 했습니다. 이 방산 FTA라고도 불리는데요. 이 협정이 체결되어 있으면 미국이 뭐 무기 조달할 때 미국산 우선구매법을 적용을 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수출 가능성이 더 높아질 수 있다라고 하고요. 또 한국판 나사 역할을 하는 항공우주청을 신설하겠다라는 공약도 있었고요. 그리고 우크라이나 침공도 방산주들 상승에 영향을 좀 끼쳤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6월 15일 날 누리호의 2차 발사가 있습니다. 이거 성공 여부도 아마 주가에 영향을 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상당한 모멘텀이 되겠죠? 네. 그리고 카카오페이가 오늘 성장주들 많이 안 좋은 가운데 카카오페이도 4%가량 하락을 했는데요. 내일 네. 보호회수가 굉장히 많이 해제가 될 예정입니다. 네. 7,624만 주가 해제가 되는데요. 이 중에 1,400만 주 정도는 이대주 주인 알리페이가 보유한 물량입니다. 뭐 요거 매도할 수도 있겠죠. 내일 이제 보호회수 해제되는 전체 물량은 이 총 발행 주식수의 57% 수준이니까 굉장히 크긴 큽니다. 그래서 요 우려 때문에 일단 4% 정도 이미 하락해서 마감을 했습니다. 큰일이네요. 네. 에카오 아주 큰일이네요. 네. 예. 그리고 이제 게임주 약세도 계속되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이제 펄어비스 말씀을 드렸습니다. 중국의 이제 검은사막 모바일 출시를 해서 매출 순위가 29위를 정점으로 해서 쭉쭉 떨어지고 있어서 조금 주가도 하락세를 보였는데요. 더 떨어졌습니다. 오늘 확인해 보니까 오후 기준으로 한 95위까지 떨어졌고요. 기존 지난주까지는 그래도 다운로드 순위는 1위를 계속 유지를 하고 있었는데 이 순위도 10위권으로 떨어졌습니다. 네. 예, 그래서 주가도 조금 계속 안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네요. 네. 네, 그래서 오늘도 2%대 정도 하락을 하다가 갑자기 회사에서 자사주 소각하겠다라는 공시를 냈습니다. 아유, 좋네요. 예, 네. 주식수 대비 3% 규모인 오. 198만 주 정도 크다. 예, 소각을 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네. 네, 사실 주가가 고점 대비해서 굉장히 많이 떨어진 상태라서 소각과 더불어서 뭐 자사주 매입까지 발표를 했었으면 더 네. 좋았을 것 같은데요. 네, 그 부분은 조금 아쉽긴 합니다. 예, 그리고 또 카카오 게임즈는 HSBC에서 목표가를 하향했습니다. 10만 5천 원에서 7만 5천 원으로 대폭 하향을 시켰고요. 그래서 오늘 펄어비스는 그래도 2%대 카카오 게임즈랑 둘 다 2%대 하락을 하다가 요 소각 이슈 때문에 펄어비스는 마이너스 0.6%로 끝났고요. 카카오 게임즈는 2.5% 하락해서 끝났습니다. 뭐 컴투스홀딩스 2.3% 하락을 했고요. 크래프톤도 0.2% 하락, 위메이드는 0.6% 상승해서 마감을 했습니다. 네. 네, 마지막으로 이 스마트폰 시장 3월 데이터가 나왔습니다. 이거 네. 짧게 말씀드리고 만만치 않겠죠. 예, 여전히 9개월째 역성장 중인데요. 카운터포인트 리서치에서 3월달 글로벌 스마트폰 판매량을 1억 546만 대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네. 13에서 15만 대 만드는데요. 예, 그렇죠. 이게 전월 대비해서는 0.6% 증가를 했지만 전년 대비로는 12%나 하락한 수치고요. 중국이 가장 큰 영향을 끼쳤던 것 같습니다. 첫 번째 특징은 이제 침체의 근원지인 중국, 이 코로나 봉쇄로 인한 수요 부진 때문에 2020년 2월 이후에 스마트폰 판매량이 최저치로 하락을 했습니다. 중국 시장 판매량은 2,045만 대입니다. 전월 대비해서 14% 하락을 했고요. 전년 대비해서도 22%나 하락을 했습니다.
빨리 봉쇄가 풀려야 될 것 같은데요. 그간에 많이 타격을 받았던 이 섹터도 휴대폰 섹터가 크기 때문에 나중에 봉쇄가 완화가 되면 그 이유도 좀 기대를 해볼 만할 것 같습니다. 네. 미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1122만 대 팔렸고요. 전월 대비 14% 상승, 전년 대비해서는 4% 감소했는데요. 여기에는 갤럭시 S22가 판매 호조를 좀 보였던 게 영향을 끼쳤고요. 유럽 시장은 1556만 대 팔았습니다. 전월 대비 2% 감소, 전년 대비해서는 11%나 감소를 했는데 인플레이션 이슈랑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이슈가 좀 영향을 끼쳤던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부품 부족한 게 좀 유럽 시장에서는 영향을 좀 많이 끼쳤던 것 같고요. 그리고 두 번째 특징은 삼성전자 갤럭시 S22가 출시가 됐는데 1분기 기준으로는 글로벌 1위 판매량을 삼성전자가 달성을 했습니다. 다만 2개월 누적 판매량은 전작 S21 대비해서 좀 낮습니다. S21이 454만 대 팔았는데 22는 407만 대 팔았지만 그래도 울트라 모델 판매 비중이 많이 올라갔습니다. 57%나 달성을 했고요. 삼성전자의 3월 판매량이 감소한 지역이 거의 한국이 유일하다고 합니다. 그래요? 예, 그래서 다른 곳에서는 잘 팔았는데 한국에서는 감소를 했습니다. 음. GOS 논란이 아마 한국 시장에서는 영향을 좀 많이 끼쳤던 것 같습니다. 오늘 참 이 스마트폰, 이 핸드셋 업종도 안 좋았는데요. MC넥스가 3% 하락했고요. 파트론, 슈피엔코리아 1%대씩 하락을 했고요. 뭐 파인테크닉스도 2.3% 하락, 세경하이테크 1.3% 하락. 전반적으로 조금 소폭 하락해서 끝났습니다. 네. 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고요. 네. 저희 연합인포맥스 오늘 네, 오늘 저녁에 나가게 됩니다. 많은 시청 부탁드리겠고요. 오늘도 좋은 내용을 담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오건영 부부장 나오게 됩니다. 네, 또 FOMC 앞두고 있으니까 네. 또 출연해 주시는군요. 예. 그리고 또 세 번째는 또 김경환 애널리스트 나오시죠. 지금 중국이 어떻게 돌아가고 있는지 들으실 수 있는 그래서 준비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진짜 중요한 이슈 두 가지를 다 다루는 것 같아요. 그렇죠. 예. 네, 지금 제일 중요한 게 그 두 가지니까. FOMC와 중국 이슈. 예. 예, 그래서 8시에 저희는 연합인포맥스에서 뵙겠습니다. 안녕.